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2학기 국어 비상 박영민 교과서의 요약하며 읽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단원에서는 이 요약하며 읽기의 규칙이라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약하며 읽기의 그 규칙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요약하며 읽기. 혹시 그 네 가지 규칙이 좀 기억이 나실까요? 우리가 글을 봤을 때 요약하려고 하는 그 문단에 중심 문장이 정확히 드러나 있다면, 이 중심 내용이 드러난 문장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됐죠? 바로 선택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중심 문장을 그대로 선택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중심 문장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게 좀 반복되는 내용이 많다거나 아니면 좀 덜 중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문장을 봤는데 그 문장에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묶을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를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게 중심 문장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거를 가져올 때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축구, 농구, 배구, 야구라고 하는 요 단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의 개념으로 묶으면 훨씬 깨끗하게 요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친구는 운동을 좋아한다. 아니면 내 친구는 구기 종목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의 그걸 포괄할 수 있는 상위의 개념으로 묶는 거, 그거를 우리는 일반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문장이 없을 때도 있겠죠. 그 문단 안에서 하나의 중심 문장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직접 문단의 내용을 가지고서 중심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재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에서 좀 어렵게 물어보는 것들이 바로 요 네 가지를 가지고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제시하고 이 방법들을 사용해서 요약을 하게 시킨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특정한 단락을 요약한 문장을 제시하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물어본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이 지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자, 밤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본 적이 있는가? 자, 지금 중심 소재 별똥별이라고 하는 거 나왔죠? 자, 그러면서 별똥별은 과연 무엇일까? 이걸 보니까 우리는 이 글이 이 별똥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설명문이라는 거를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늘에서 빛을 내며 떨어지는 신비로운 별똥별에 대해 알아보자. 자, 요게 그러면 중심 문장이 되겠죠? 이 단락은 결과적으로는 별똥별에 대해 알아보자가 되는 겁니다. 자, 별똥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별에서 떨어져 나온 무언가가 별똥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 통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통념에 대한 반박입니다. 우리가 보는 별똥별의 정체는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우주먼지이다. 자, 우주먼지라고 하는 이 별똥별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요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우주먼지가 지구의 공기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열과 빛을 내는 것이다. 이 별똥별이라고 하는 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요게 이제 중심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빛을 내며 떨어지는 별똥별을 평상시에는 쉽게 볼 수 없다. 자, 왜냐하면 낮은 그 별똥별 빛보다 태양빛이 밝고 또 별똥별이 총알보다도 빠르게 떨어져 우리가 별똥별을 볼 수가 없대요. 자, 지금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럴 땐 우리가 선택을 하거나 이러기가 좀 많이 어렵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아까 말했던 네 번째 방법, 재구성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할 때 여기는 재구성을 해야 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재구성하는 단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별똥별이 비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을 유성우라고 한다. 이번에는 유성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유성우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자, 유성우가 발생한 환경 조건은 우주먼지가 모여있는 지역에 지구가 공전을 하며 다가가면 그때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유성우라고 합니다.
자, 한편 사람들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똥별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우리나라나 뭐 일본, 칠레, 필리핀 이런 곳에서는 별똥별을 긍정적인 존재라고 여겼어요. 반면, 자, 하지만 여기 보시면 유럽이라든지 고대 동양에서는 이 별똥별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좀 생각을 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는 긍정적으로 본 관점들, 여기는 부정적으로 본 것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별똥별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라 우주를 떠돌던 먼지가 지구에 빨려들면서 불타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름답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밤하늘을 올려다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내용들,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으로는 이 그 소설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복을 타러 떠나는 총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인물과 사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요약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자면 총각이 너무 복이 없어서 직접 복을 구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여러 명의 사람을 만나요. 첫째로 만난 사람은 처녀였는데 이 처녀가 시집을 못 가서 좀 어떻게 하면 시집 갈 수 있는지,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거를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 가면 같이 물어봐 줄게요 하고 부탁을 받아줍니다. 두 번째로는 동자 3명을 만났습니다. 이 동자 3명은 이 국화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 꽃이 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겠어요, 제가 알아다 드릴게요, 받아들입니다. 셋째로 노인이 이제 보시면은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뭐 하냐 했더니 내가 강에서 1000년을 살았는데 승천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하고서 받아들입니다. 자, 지금 그 여행을 떠나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 그 인물들과 그 인물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고민들 좀 아셨죠? 자, 그래서 총각이 하늘나라를 갔는데 제가 복이 없어서 복 타러 왔어요 라고 했더니 그럴 수가 없대요. 복주머니가 떵떵 비어서 줄 복이 없대요. 그래서 총각은 자기가 복 얻으러 갔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총각이 옥황상제가 3가지 질문에 답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총각이 자기가 지금까지 오면서 들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물어봐요. 이무기 왜 승천 못해요? 여기주 중 2개를 뱉으라고 해. 그럼 동자승들이 키우는 국가에는 왜 꽃이 안 피죠? 금덩이가 박혀 있어서 그러니까 금덩이 파내라고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녀는 왜 신랑이 이렇게 시집을 못 가고 있나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금덩이 3개와 여의주 2개를 가진 남자를 만나면 백년해로 할 거야. 자, 약간 여러분들은 바로 느낌이 오셨죠? 자, 어쨌든 이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그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여의주를 뱉어내라고 했더니 그 여의주를 총각에게 줬고요. 그 금덩이가 묻혀있다는 걸 알려줬더니 동자들이 이제 꽃을 정말로 피워내서 고마워요 금덩이를 줬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녀한테 갔더니 그런 금덩이 3개와 여의주 2개를 가진 남자를 만나면 된대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라고 했지만 누가 있어요? 지금 총각이 앞에서 하나하나 얻어왔죠. 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복은 이렇게 우리의 곁에 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마음이 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교훈까지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소설은 인물 그리고 사건, 공간이죠. 공간의 그러니까 배경이라고 쓸게요. 시간의 흐름일 수도 있고 공간의 흐름, 이동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배경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1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소설, 아까 봤던 그 소설을 요약하는 방법을 묻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영상 일시정지하고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을 요약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묻는 문제. 1번, 이야기의 교훈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 이야기의 교훈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별로.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사건,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적합한 방법입니다. 주요 인물의 말과 행동만 골라서 적는 거. 요거는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을 선택하고 또 나머지를 삭제하고 그런 과정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총각의 감정 변화를 시간 순으로 자세히 써넣는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쓰는 건 요약의 방법이 아니죠. 요약은 간략하게 줄여서 정리를 하는 거니까요. 답은 일단 4번이 되겠어요. 총각이 만난 사람들의 고민과 해결 과정을 묶어 정리한다. 주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적는 것도 좋은 요약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